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또 잘못되는 바람에 집을 하나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강남에 그 청소업체에 들어가니까 8시간 근무하더라고요.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투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턱대고 이제 승용차로 물건 사다가 팔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그러니까 쓰리잡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개월 생각을 못 했어요. 개월 딱 접어드니까 제가 67년생이에요. 근데 호적에는 이제 한 살 더 실려서 66년생으로 되어 있고 57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또 잘못되는 바람에 집을 하나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강남에 그 청소업체에 들어가니까 8시간 근무하더라고요.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투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턱대고 이제 승용차로 물건 사다가 팔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그러니까 쓰리잡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개월 생각을 못 했어요. 개월 딱 접어드니까 해도 짧아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물건은 잔뜩 싸놓고 물건도 못 팔고 그래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장사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없는 데다 무턱대고 이제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래 벌려놓고 결국은 물건 산 거 못 팔고 그래갖고 뭐 썩고 이래갖고 손해를 봤어요. 뭐 파셨었어요? 양파하고 고구마하고. 겨울에는 잘 어는 것들인데. 그리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한 가지 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손에 잡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만물상을 하셨구나. 예, 저게 뭐 재고 관리도 안 되고 뭐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 만물상이라고. 예, 그래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농수산물 시장 가서 물건 떼서 이렇게도 하고 현장에 가서 물건 떼다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은 없는 데다가 시간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할 시간은 없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고민해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할 게 아니구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 보고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시행착오가 적겠다 마음 먹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 드려서 찾아뵙게 된 거예요. 시작을 하니까 대리운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벌고요. 한 달에. 예. 그리고 장사는 이제 저게 이제 대충 적은 없는데 하루에 한 15만 원에서 많이 팔 때는 뭐 30만 원까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수익률은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6개월 정도. 240이요. 건물 청소가 되게 적네요, 그게. 그게 4개월 동안에는 한 270 정도 받다가 이제 그 여름에는 건물 청소가 아니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거 청소했었거든요. 일은 수월한 편이에요. 다른 일에 비해서. 그리고 4개월은 5월, 6월, 7월, 8월은 이제 270 정도 되고 나머지 달은 이제 240 정도 되는 거예요. 일이 좀 웃기더라고. 개월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울 때 이겨내는 게 그게 진짜 장사를 잘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나 있고 어떤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찾아갈 텐데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지치더라고요. 근데 애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막내가. 그리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아이고. 뭐 한참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답답하죠. 마음도 답답하고 사실은 사업도 해서 제가 동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모질지가 못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은 강하고 모질지는 못하고 다 쓸데없는 건데. 그럼 사업하실 때는 어떤 거 일을? 전 제조업 했었어요. 아, 제조업. 예, 고모수요. 아, 하는 거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사업을 막 정리하셨죠. 코로나 이제 들어올 무렵에. 예.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 그래도 나이 먹고 가서 일하려고 네, 맞아요. 50대가 딱- 정말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간다 해도 임금도 적고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참 힘든 게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이겨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업도 하면서 자질도 해보고 또 일하면서도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럼요. 몸이. 이게 어느 성과가 나와야지 나도 그거에 동력을 받아가지고 예, 계속 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더 제자리인 것 같고 어쩔 땐 더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도 들고 회의감이 느끼죠. 어느 순간 되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생각한 게 나 혼자는 안 된다. 어떠한 시스템이 있거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가야지 나 혼자 하나 하기에는 이제 늦었다. 내가 젊으면 괜찮은데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사라는 게 힘들고 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네, 어렵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 역시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그래도 위안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어떠한 뭐 애들 먹여 살리고 키우려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도둑질 말고는 다 할 수는 네. 있는데 어떤 그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맞아요. 언덕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내 자신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맞아요. 의욕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 한 명이 손잡아줘서 이끌어만 줘도 예, 충분히 나갈 예. 수 있는데 예, 사람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데 네, 맞아요. 그 희망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냥 혼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삼키다가 이제 정말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내가 여기서 손 놔버리면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궁지로 몰리니까 사람이 너무 처참해지더라고. 비참해지더라고. 맞아요. 초라해져.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애기 엄마한테도 맞아요. 미안하고 왜 그러냐면 수입이 일정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자존감이 거예요. 아빠로서의 자존감이 네, 엄청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집에 지금 약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네. 괴로운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아직 도매시장에서 떼고 시골서 물건 싣고 올라오고 막 그 시스템으로는 트럭 장사를 돈 못 벌어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도매시장 가려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죠. 예, 새벽에 가야 새벽에 되고. 가서 물건 떼야 되죠. 잠은 잠대로 못 자죠. 그리고 물건 떼가지고 나가서 또 그거 팔고 있죠. 근데 도매시장 물건 가지고는 솔직히 트럭에서 마진 본다는 게 힘들거든요. 또 마진을 많이 또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요 네.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아,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더라도 계산적으로 화내야 돼요. 되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화를 내므로써 내한테 손해 볼 게 뭔지를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셈이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배우가 되라고 그래요. 그냥 광대가 되라고. 예. 손님들한테 분명히도 뭐 좀 상처받고 그래서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화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트럭 타시는 장사꾼들하고 제일 많이 트러블이 생겨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꼴보기 싫거든요. 예. 오는 거.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랑 티격태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랬어요. 트럭 장사 한 3년 했거든요. 저도. 네.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저한테. 야, 트럭 장사 그거에서 네 인생이 뭐가 바뀔 거 같냐. 그냥 직장 다녀 그랬는데 지금 10년 전에 2012년도에 제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11년 전에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11년 전 장사를 했기 이전 2011년도부터의 내 삶과
딱 10년밖에 안 됐어요. 11년 됐죠. 장사 시작한 지. 그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제가 삶이. 인생에서 딱 3년이었어요. 내가 진짜 미친 듯이 한 건 딱 3년이었어요. 이 3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그 3년을 지금 이제 나머지 3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데는 이제 이번 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 3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담배를 30년 이상 피웠어요. 근데 네. 장사 시작한 순간에 내가 담배도 끊고 보니까 차 옆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누가 담배 피는 사람 좋아해요. 아줌마들 거의 다 담배 안 피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네. 선생님은 아이들을 뭘로 판단을 하냐면 이 아이가 그 용모가 단정한지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지를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를 판단을 한대요. 네. 선생님은. 아, 근데 집에서 신경 써주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신경 써요. 네, 네. 얘는 집에서 신경 쓰는 애니까 학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오고 가방도 지저분하고 뭐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왜? 얘는 집에서 신경 안 쓰니까 학교에서도 얘한테 그만큼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꿈이라는 것도 목표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목표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요. 내가 얼마나 잘 가꾸느냐요. 그러면 저도 이 사람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애쓰는 걸 보면 저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를 세워놓고 나 오늘 피곤해서 장사 못해. 어저께 늦게 끝났으니까 오늘은 쉴래.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분들은 보면 자기 꿈과 목표는 있지만 자기가 그만큼 내가 그 꿈에다 가치를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쉽게 얻고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맞아요. 쉽게 얻는 건 없어요. 맞아요. 내가 그만큼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정도의 나의 희생은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변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6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잠 안 자고 밤새서 보름 정도를 그렇게 한 달에 보름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그 전에. 또 본인 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그 목표 하시겠다 그러면 네. 저한테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자하고 제 계획 3년간 예, 예. 계획하고 해서 그렇게 예. 해드리는 거죠. 만약에 하시겠다.